이제 기자분들께서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컴백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소감 부탁드립니다. 예. 네. 디지털 싱글 꼬리 이후로 6개월 만에 세 번째 미니 앨범 6분의 1로 다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고 하면 또 긴 시간인데 그래도 저는 항상 이렇게 반가워요. 이렇게 뭔가 쇼케이스를 하고 기자분들을 뵙고 이런 뭐 질문을 서로 주고받고 대답하고 이런 시간들이 진짜 컴백은 또 항상 설레고 또 부담스러운 이벤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항상 저를 기다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 앨범에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와 보여주고 싶었던 콘셉트 혹은 키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앨범의 이름이 6분의 1이에요. 너무 많이 설명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지구 중력의 6분의 1만 작용하는 달로 가면 나의 무거운 마음과 무거운 발걸음 또한 그만큼 가벼워질까라는 생각에서 만든 수록곡인데요. 요즘 정말 무기력하고 지친 사람들이 이 앨범의 곡을 들으시고 조금이나마 가볍고 또 신나고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게 이번 앨범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이고요. 또 전체적인 비주얼 컨셉트는 2000년대 초반 우리 Y2K 분위기라고 하는데 요즘 해외 분들이 Y2K 그 에라라고 많이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밀레니엄 버그. 죄송합니다. 네. 그 2000년대 초반 Y2K 분위기를 통해서 기존 저의 음악들의 콘셉트보단 한층 더 밝고 조금 무겁지 않게 풀어내봤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티저 영상에서 좀비들과의 총격전처럼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앨범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 쓴 점이 무엇인가요? 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그동안 선보였던 음악들의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발랄하고 경쾌하고 가볍지만 선미다운 게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좀비 때와 난투극을 벌이는 선미가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또 앞서 말한 것처럼 킹덤 부산행에서 열연을 해주신 우리 무술팀 본스턴트와 함께 이 신을 멋지게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뮤직비디오 보시면 제가 한 게 거의 없어요. 이게 우리 다 무술 감독님의 멋진 지도와 또 우리 좀비 연기자분들이 너무 열연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빵 쏘면은 정말 멋있게 이렇게 날아가 주시고 이러셔서 정말 덕분에 멋진 액션 시퀀스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도전이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에요. 네, 이번 활동을 통해 어떤 성과를 얻고 싶은지 또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선미답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고 싶어요. 뭔가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마음이 커요. 또 사이렌 쇼케이스 때 아마 기자분들께서 선미팝이라는 워딩을 써주셨어요. 근데 그게 정말 널리 널리 퍼져서 덕분에 선미라는 장르, 뭐 장르가 곧 선미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아이고. 그래서 선미다운 건 이런 거야 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 앨범에서 지금의 선미 씨를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6분의 1) 가사 중에 노래 시작 구절인데 오늘 바람은 선선히
여유롭기까지 해. 또 다른 내 바람은 지나치리만큼 서두르려 해. 라는 구절이 지금 이곳에 있는 선미를 제일 잘 표현해주는 구절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할까요? 항상 모든 것에 익숙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컴백 때는 항상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해봤던 것들인데 그래도 너무 마음이 급하고 서두르려고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또 다음 질문입니다. 꾸준히 신곡을 발표하는 편이라 못 느끼고 있었는데 미니 앨범 발매가 약 3년 만입니다. 앨범 발매가 늦어지게 된 이유가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곡을 제가 직접 만들다 보니까 이게 앨범 단위 형태의 활동이 이루어지면 제가 작업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뭐 팬분들이 기다리는 시간들도 훨씬 또 길어지고 그래서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앨범 많이 내고 싶어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많은 여성 솔로 아티스트들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일단 그렇게 롤 모델로 삼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많은 후배분들. 저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매번 모든 곡에 의미를 둘 순 없지만 본인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이게 음악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비주얼적인 콘셉트는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는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할 때 가장 자신감이 생기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솔로 퀸이라는 수식어가 네,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 단어인데 앨범 작업을 하면서 부담감을 느낀 부분이 있었나요? 감사해요. 네, 데뷔 15년 차예요, 제가. 솔로로서는 이제 9년 차가 됐고요. 여전히 저를 기다려주시고 또 기대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일단 크고요. 그래서인지 부담은 언제나 늘 매번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느 정도의 부담감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부담을 가진다는 거는 그만큼 책임감 또한 가지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 앨범을 통해 가수 선미의 어떤 매력을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보자. 네, 타이틀곡 You Can Sit With Us로는 분명히 밝고 신나고 경쾌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선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또 앨범 6분의 1로는 위로하고 공감하는 선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오늘 오후 쇼케이스에서 확장 형식 XR을 적용한 무대를 보여주실 계획인데요. 최근 K-팝과 신기술이 많이 접목되고 있는 흐름들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XR 기술이 이미 해외에서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확장현실을 통한 공연 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우선 공간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요. 또 이게 하나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고 싶어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몇 년 후에는 진짜 얼마나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서 어떤 걸 또 구현을 할 수 있을지가 되게 기대가 돼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제페토 프로모션은 어땠나요? 팬들과 아바타로 소통해보니 어떤 점이 좋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페토 안에 선미월드가 있어요. 그 선미월드가 있는데 접속을 하면 아주 커다란 맵이 있거든요. 근데 같이 이렇게 접속한 팬들끼리 혹은 뭐 지나가다가 선미월드 하고 클릭해 하신 분들이 이렇게 그 큰 맵을 같이 뛰어다녀요. 뭐가 있는지 이렇게 막 구경을 해요. 신기한 게 있으면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 아바타가. 저는 이번에 되게 새롭게 그 제페토 안에 선미월드, 그 맵 안에 저의 미공개 사진들을 숨겨놨어요. 그 맵 전체에. 그래서, 그래서 그 커다란 맵에서 같이 팬들이랑 뛰어다니면서 저의 사진들을 막 이렇게 찾는 게 되게 보물찾기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막 춤을 추고 있으면 우리 팬들이 그 카메라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바타들이 이렇게 셀카봉을 들고 저를 막 찍어요. 그런 게 되게 진짜 같고 또 이 음성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이게 또 지금도 코로나19로 직접 팬분들과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게 친밀한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고 또 새롭고 개인적으로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처음에 할 때는 조금 허둥대긴 했는데 그래도 적응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게. 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에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멘토 혹은 심사위원으로 활약하고 계신데 이런 활동들에서 새롭게 느끼신 것이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쵸. 이번에 또 오늘이네요. 오늘 네, 8시 20분에 또 걸스 플래닛 99가 또 첫 방송이 되는데요. 음,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또 저 또한 너무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고 또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나이와 경험을 떠나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들이 더 많아지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를 평가라고 하긴 그렇지만 누군가의 퍼포먼스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말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달리는 사이를 봐주셨나 봐요. 달리는 사이에서는 30대가 기대된다고 했고, 꼬리 때는 30대의 첫걸음을 떼게 돼 좋다고 했습니다. 올해 반이 지나갔는데, 직접 경험한 서른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실, 진짜 정말 별다른 체감이 안 나서 오히려 당황스러워요, 네. 어릴 때는 서른이라는 나이가 정말 어른 같았거든요. 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가 TV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삼순이 나이가 서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때는 서른이 와 진짜 어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진짜 제가 서른이 돼 보니까 나는 내가 아직도 어른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 내가 앞으로 또 더 많은 걸 해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오히려 확신이랄까요? 그런 것도 더 들고. 왜냐면 요즘에는 정말 나이라는 것이 진짜 숫자에 불과한 것 같은 게 나이가 뭐 어떻든 어리든 뭐 많든 사실
사람들이 새롭다, 궁금하다라고 느끼면 계속 사람들이 찾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나이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철이 없는 걸까요? 네, 진짜 너무 많은 질문들을 또 이렇게 주셨는데요. 저의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또 이렇게 많은 질문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6시에 공개되는 저의 미니 앨범, 세 번째 미니 앨범이죠. 6분의 1과 또 7시에 열리는 Out Now Unlimited 쇼케이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계속해서 열심히, 겸손히 음악하고 활동하면서 오랫동안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기자님들 코로나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선미였습니다. 너무 감사해요.